안녕하세요. 절세내비 김인숙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하게 되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실거래 소명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실거래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내가 혹시 집을 구입했을 때 세무조사 받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걱정은 떨쳐버리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네요. 국세청에서 한강벨트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 그렇군요. 국세청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 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0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20대네요. 한강벨트에 30억 이상 주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국세청이 최근 10월 1일에 한강벨트 등 초고가 주택을 전수 검증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네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되면서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매우 급상승하고 있죠. 국세청은 특히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례가 있는데요.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증여세를 신고한 바는 없고요. 부모는 주택을 판 돈이 있고 주식도 판 돈이 있네요. 국세청은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가 현금 증여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해 주었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뛰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자금 조달 측면에서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철저히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누가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는 걸까요? 국세청은 내부 자료도 분석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받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고 있고요. 또 실가 위반 자료, 증여 의심 자료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아파트를 구입한 돈 30억이 있네요. 쓴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번 돈이 있을까요? 번 돈을 봤더니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0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죠? 무려 3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쓴 돈과 번 돈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금 출처 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가 있는데요.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재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걸로 추정하겠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번 돈과 쓴 돈의 차이가 크고 그 돈을 일단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 취득자, 즉 주택을 구입한 자녀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여기 자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뒤에는 부모가 있고요. 부모가 증여를 했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사업장까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 법인의 자금 또한 자녀가 아파트 구입하는데 자금을 대주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금 출처 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부모의 그 자금,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사업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조사 중에 하나가 자금 출처 조사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구입이 트리거가 돼서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사업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자금 조달에 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만만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 누구든 세무조사 받는 거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조달했는지 밝혀주셔야 하는 건데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자가 아니어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쓴 돈과 번 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금액이 너무 크다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셔야 하겠어요. 일정 부분 증여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저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가급적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부족한 돈은 부모 대출을 받을 경우에 철저히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 대출과 관련해서는 저번 영상에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세 가지 단계가 기다리고 있죠. 이 중에서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하는 시기에는 내가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자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절세 내비 김인숙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